이번 이야기 투시의 지키다 노크. 제가 사는 마을은 현해의 경계를 넘어 차로 4시간 정도 달려야 도착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몇 년 전 그 도시에서 신원을 모르는 한 소년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소년은 그 도시 사람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현에서 실종되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동안 낯선 여자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현에서 실종된 아이들이 먼 곳에서 발견되는 사건. 경찰은 연속 아동 유괴 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나와. 그러나 이 사건이 특이했던 것은 발견된 소년들에게 특히 눈에 띄는 외상도 없고 다른 피해를 받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몸값을 요구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납치된 소년들이 있었던 객실은 외부가 보이지 않도록 창 부분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사는 세끼 제대로 나왔고 방에는 TV와 책이나 만화, 게임 등도 있었습니다. 유괴범이었던 여자는 얼굴을 감추지도 않고 납치한 남아를 본명이 아니라 별명 같은 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하자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 여자는 잠자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도시의 변두리에 풀어놓았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아이의 증언으로 마을에서 사는 한 여자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벗어난 곳에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이도 유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사고 또는 사건에 휘말려 있었는지 실종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들 때문에 범행을 하게 됐다고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그녀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을 감금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방이 있었고 이 방에서는 아이들에게도 갑니다 라는 유서로 보이는 종이와 함께 납치한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유괴된 아이들은 하나같이 무서웠지만 여자는 상냥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지금도 행방불명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이함 때문인지 이 사건은 일부 미디어에서도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집, 이제는 폐가가 된 그 집에서 밤마다 부모와 자식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 괴소문과 실종된 아이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 닫힌 커튼 틈새로 강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니 단치만 아라비아 숫자 11을 약간 지나고 있었다. 손님 아님 택배인가 사람을 재촉하는 것 같은 노크. 네! 밖에서 들리도록 큰 소리가 대답하고 나왔다. 현관까지 가는 도중에 세면대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상한 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다. 잠결에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다. 문을 닫고 하품을 하며 다시 자기 위에 등을 돌렸다. 뒤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노크를 하고 있다. 네!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은 아파트 상층의 거의 중심에 있어 문을 노크하고 도망쳐도 계단에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머리 정도는 보여야 정상인데 아래에서 돌을 던지는 건가 싶어서 밑을 쳐다봐도 그런 흔적은 없었다. 잠시 동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게다가 자고 싶어서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았다. 다시 자려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또 노크 소리. 분명히 저쪽은 이쪽의 움직임을 어디선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상대의 반응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나는 거실로 가서 잠을 자기로 했다. 끈질기다. 문 너머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끈질기다.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릴 생각인가. 나는 조용히 소리를 죽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 올 때까지 노크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문득 하나의 의문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것이 장난이라며 어째서 벨을 누르지 않고 노크를 하는 것일까? 그래서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반대로 놀래켜주려고 했지만 그 전에 문구멍으로 밖을 모습을 보기로 했다. 현관문 렌즈로 조심스레 쳐다보았다. 거기에 보이는 것은 빨강 페인트로 칠한 그 난관과 콘크리트 통로뿐이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다. 노크 소리.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이 상황을 이해한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의 노크. 졸음이 싹 사라졌다. 그때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이쪽을 향해 온다. 그리고 쇼핑백을 가진 사람이 지나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다. 반사적으로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가는 nun 이웃을 불러 세웠다. 실례합니다. 이웃과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만나면 인사만 하는 정도. 확실히 나보다 한두 살 연사. 학부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에 다니는 것밖에 모른다. 아무래도 점심을 사온 것 같았다. 예, 무슨? 지금 아까 누군가 저희 집을 두드리지 않았나요? 아니, 못 봤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누구랑 마주친 적 없어요? 저 노크 소리 같은 건 들었어요? 아니. 나는 확신했다. 역시 이 통로에는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웃은 성연치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곧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나도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자 바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일단 무시한 채로 부엌에서 설탕이 들어간 따뜻한 우유를 만들고 거실로 돌아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천천히 마셨다. 마시면서 현상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장난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래도 피해는 소리뿐. 더 이상 해가 없다면 내버려두어도 좋을지 모른다. 그런데 왜 내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 학교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와서 여러 년 있었지만 이런 일은 오늘이 처음이었고 이 방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다. 즉 집이 문제가 아니라며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집 문을 끈질기게 여러 번 노크하는 원인을 어딘가에서 만든 것이다. 뜨거운 우유를 마신 뒤 휴대폰을 꺼내 친구 K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K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고 있는 걸까? K는 차 타고 공연하는 오컬트 마니아였다. 그래서 여러가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받지 않았다. 그런 다음 다른 친구인 S에게 전화를 걸었다.
S? 나야. 알고 있어. 용건만 말해. X의 목소리는 조금 까칠한 편이었다. 분명히 S도 자다가 일어난 것 같았다. 그럼 짧게 요점만. 어제 우리가 담력 시험하러 간 장소에 다시 데려다 줬으면 하는데. 아직 몇 시간 전 오늘의 일이다. 한밤중 나와 K와 S 세 사람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여자와 함께 아이들의 영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M 민가로 운동 겸 심령체험을 하러 갔다. 이런 시험 자체가 일이었지만 그곳은 거리가 매우 멀어 아침이 되어서야 귀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셋이 일어나는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담력 시험하러 간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테이크아웃 해버린 것지도 모른다. 어제 갔던 거? 이은아. 기묘한 S의 목소리에 나는 바로 방금 전에 체험한 것을 설명했다. 오컬트 마니아인 K라면 다르겠지만 S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항상 개소리로 치부하는 인간이라서 헛소리 하네라며 전화를 끊을까봐 둥거리며 설명했다. 그리고 S도 시험에 참여한다고 말했지만 시험을 목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장거리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간 것이 틀림없었다. 다행히 중간에 끊어지지도 않고 전부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기차나 버스로 가자. 전화가 끊어졌다. 거절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다. 게다가 나조차 왜 다시 거기로 가려고 하는지 스스로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만약 뭔가에 홀린 것 같았으면 절에 가거나 퇴마사를 만나거나 혹은 환청이 들린다며 병원에 가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약간의 텀을 두고 노크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 이것은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던가 의무라고 귀찮은 생각 따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인을 파악하고 싶다는 호기심 혹은 사명감이 내 안에서 맴돌고 있었다. 훌륭한 오컬트 마니아인 K 정도는 아니지만 나 자신도 그런 류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난다며 더욱더 탐구심이 부풀어 오를 수밖에. 게다가 노크 소리뿐이라는 것이 신경이 쓰였다. 그 때문에 위기감도 덜한 것이지만 그러고 보니 전에 읽은 소설이지만 결계에 관한 이야기였나. 하여튼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결계를 쳐서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났다.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나는 일단 문을 열었다. 그런데 노크 소리만 계속 들린다. 괴롭히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이 집에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다. 끝없이 문을 두드린 이유가 자신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함이라며. 그 소리의 주인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집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지난 며칠 동안의 원인이 있다면 그 장소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S에게서 온 문자였다. 제목, 아까 했던 말, 본문. 어제 분량만큼 기름값을 낸 다음에 생각해볼게. S답다고 할까. 나는 웃으며 얼마라고 답장을 했다. 달리는 차 창밖의 풍경을 바라본다. 전방에서 후방으로
차에 가까운 것일수록 빨리, 먼 것일수록 천천히. 약 반나절 전에도 왔던 길이지만 상황은 다르다. 핸들을 잡은 S가 조금 전부터 졸린 것 같았다. 저런 운전으로 사고라도 나면 곤란하니까 말이라도 걸었다. 저 K가 어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납치 사건 말인가? 몇 년 전 우리가 고등학생일 때 일어난 연속 아동 유괴 사건. 나는 기억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 일로 시끄러웠던 것 같다. 농담으로 들어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제 그런 이야기를 K가 했기 때문에 내 집에 온 건 아닐까 싶어서. 뭐가? 내가 말했듯이 노크의 주인공 S가 하품을 한다. 아니 그래도 겨우 그런 이유로 2번이나 가야 하는 건 그것도 그렇지만 S는 귀찮듯이 말했다. 더 붙여서 기름값은 44,800원이었다. 야,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뭐야, 그딴 무심한 말은. 앞을 향한 채로 S가 중얼거렸다. 집안에 들어가야 할지도 몰라. 어제는 사건이 있었던 집을 밖에서 바라보기만 했었다.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문에 커튼이 걸려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가구는 그대로일 것이다. 여기에 살던 사람은 지금 실종 상태이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다. 주거 침입이네. 알고 있어. 근데 저기서 날 보고 오라고 그래서 간 건데 그게 죄가 될까? 그건 그렇고 뭐 어떻게 들어갈 거야? 문은 잠겨 있던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문은 열쇠 없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들어갈 창문도 없었다. 놓고 하면 열어주잖아? 나는 농담으로 말했지만 S는 내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안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고로 몇 시간을 더 차를 타고 원하는 곳에 도착했다. 어제와 같은 장소,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주택가의 한 구석에 차를 세웠다. 야, 도착했어. 여기에서 걸어가면 있어. S가 말했다. S는 안전벨트를 풀고 시트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았다. 분명히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숨 잘 생각이었다. 잠시 후 S가 눈을 떴다. 뭐야? 빨리 와. 위치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때였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노크 소리. 빨리 차에서 나오라는 것일 거야. 야, 이 소리 들려? 내가 문자 S는 아니 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뭔가 말하려는 S를 두고 차에서 내렸다. 요 좋은 것자 뒤에서 문이 닫힌 소리가 들렸다. S가 느릿느릿 무관심하게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주택가에서 잠시 걸어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비탈길 옆에 집이 있었다. 주위에 다른 집은 없었고 그 집 마치 왕따처럼 혼자 세워져 있었다. 기와지붕의 단층 집으로 건물 자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커튼 모양이라던가 내부는 현대식이었다. 즉 불과 몇 년 전까지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다. 잡초가 무수히 나있는 작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멈춰섰다. 이제 어쩔 거야?
나는 손에 힘을 주고 손잡이를 돌렸다. 하지만 당연히 열쇠로 잠겨있어 열리지 않았다. 어젯밤에도 확인한 사실이다. 노쿠의 주인이 나를 여기까지 불렀다며.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잠시 말없이 현관을 응시하고 있었다. 노크의 시작은 내 집 현관에서 들렸던 노크.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4시간에 걸쳐 다시 여기까지 왔다. 현관에는 초인종 따위 붙어있지 않았다. 두 번 정도 가볍게 노크했다. 문이 흔들리고 유리가 덜컹덜컹 흔들렸다. 익숙한 소리. 내가 집에서 들었던 소리와 비슷한 소리였다. 비록 이 소리가 환청이라고 해도 나는 이 소리에 이끌렸다. 이것만큼 확신할 수가 있었다. 뒤에 있던 S를 돌아보았다. 어떻게든 이 안으로 들어가 볼까? 내가 묻자 S는 매우 귀찮은 듯한 표정을 했다.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S가 무책임한 어조로 말했다. 불법 침입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든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문짝 뜯어내거나 유리창 깨부수거나 벽에 폭탄을 설치하던가. S는 위를 보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다. 이 새끼, 내가 네 비서냐? 이 녀석 태워주랴? 문 박살내랴. S는 문 앞에 놓인 돌덩이를 들었다. 그러더니 있는 힘껏 물을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두둥강 나며 안쪽으로 쓰러졌다. 멍 때리고 있는 나를 거울 떠보지도 않고 S는 박살난 문을 헤집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럴 땐 무식한 게 최고야. 글쎄, 무식한 방법이라면 그냥 창문을 부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텐데. 어쨌든 상관없다. 박살난 문을 헤집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면엔 다다미로 이루어진 거실이 나왔다. 그리고 그 위에 둥근 카펫이 깔려 있었다. 앞쪽과 좌우 쪽에 각각 문이 있고 각각의 방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 냉큼 다녀와라. 사람 오나 안 오나 망보고 있을게. S의 목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움직였다. 안쪽은 먼지가 춤추다 휘날려댔고 콧구멍이 근질거렸다. 잠시 가만히 집중해서 아무 소리나 들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노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집의 서쪽 객실이 납치 사건 때 아이를 가두는 용도로 사용된 방이라는 그 사실이 생각났다. 나는 거기에 가려고 왼쪽 방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복도가 뻗어 있었고 또다시 3개 정도의 문이 있었다. 나는 차례대로 문을 열고 확인했다. 창구, 그리고 거실로 보이는 방. 그렇게 나온 문은 가장 안쪽의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천천히 열었다. 순간 문 사이로 어둠이 튀어나온 듯한 착각을 느꼈다. 어둡다. 간신히 열린 문으로 달빛이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유괴된 아이들은 여기에서 감금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을 것이다. 문 근처 벽에 조명 스위치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눌러보았다. 바로 그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방의 모습이 드러났다. 전기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솔직히 아직 전기가 살아있는 것이 놀라웠다. 방 입구에서 볼 때 왼쪽에는 큰 침대와 천장에 닿을 정도의 높이로 만화책이나 도감 등이 빽빽히 들어가 있는 책장이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안쪽에는 몇 가지 게임기와 선반이 있었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최신형이었을 평면 TV가 놓여져 있었다. 벽에는 납치된 아이들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빽빽이 그려져 있었다. 백열등 같다.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S가 언제 왔는지 방 실내를 보고 있었다. 야, 깜짝 놀랬잖아. 깜빡이는 켜고 들어와라. 병신, 불법 침입한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하냐? 맞는 말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족같은 기분이 들었다.
야, 망 봐준다며. 심심해서. 그리고 K가 했던 말도 기억나고. 그 중에서 신경 쓰이는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이지. S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런 S의 질문에 난 당황했다. 어?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이 방 신경 쓰여. S는 침대 아래에서 상자를 꺼냈다. 그래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이 들어있었다. 이것만 봐도 어린아이 장난감 치고는 너무 사치스럽지 않냐? S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몰랐다. 야, 납치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온 것들이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자 S는 고개를 저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름이 써져 있어. 아마도 납치한 아이들의 애칭이겠지. 장난감 상자를 들여다보니 확실히 하나하나의 장난감에 애칭처럼 보이는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K가 말하더라. 여기서 4-5명이 며칠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고. 장난감 상자의 뚜껑을 닫고 침대 밑에 덜어놓은 S가 말했다. 물론 그게 사실일까? 이상하지 않아? 뭐가? 여기가 아이들을 가둘 때 사용했던 방이라면 한 사람을 가뒀다가 풀어주면 당연히 들키기 마련이지. 그런가? 그때 잡혀있던 아이가 말했어. 창문은 방이었다고. 경찰 말로는 집 내부에서 창문을 숨겼던 것으로 밝혀졌어. 즉 정확히 말해서 내부에서 반사되도록 만들어진 거야. 밖에서 보면 창문이 몇 군데를 제외하고 아예 창문이 없는 거지. 전혀 모르는 곳에 풀려난 아이, 유괴범 여자, 그리고 풀려난 아이의 증언과 이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용의자를 지목하고 잡는 건 간단해. 그런데 왜 이런 납치 사건이 한 번도 아니고 2-3번이나 일어난 거야? 그가 아이들이 창밖을 보고 주위 풍경을 기억하면 안 되니까 창문을 못 보게 한 거지. 그래서 수사가 늦어진 거야.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했다. 이 집에는 왜 방 창문이 없는 것일까? 왜 막아둔 것일까?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는 집이 어째서 수사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인가? 광선 과민증. 생소한 단어가 S의 입에서 나왔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외선을 받으면 일반의 몇 배의 속도로 혈액이 용솟음 치는 거야. 즉 이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이지. 어쨌든 이 방에 원래 살았던 아이는 그런 질병이 있었을 거야. 야, 기다려.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야? 그러자 S는 천장을 가리키며 백열등. 얘라고 말했다. 백열등은 광량이 적으면서도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 도통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아직 그 밖에도 여러가지 근거가 있어. 다른 방에 어떤 책이 있었어. 광선과민증 또는 포르피린증에 관한 책이었어. 그 책에 검은 두건을 쓴 아이의 사진이. 뭐 어쨌든 이 방 창문이 이렇게 막혀있다는 거 납치 사건이 일어나기도 훨씬 오래전에, 게다가 주위 사람들도 이 집에 창문이 없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 광선과민증이라는 거 해가 떠있을 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 햇빛을 맞지 않은 것이 좋지. 그래서 방 안에서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놀잇감을 산 거야. 그래서 그게 신경 쓰였어? 그래.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우왕좌왕 걸어다니던 S가 내 쪽을 바라본다. 광선과민증에 걸린 아이가 있어. 햇빛을 피하려고 밖에 나오지 않았던 아이가 실종된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실종되었다고 해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그냥 실종되고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의 행동 범위치고는 너무 넓다고 생각해. 만약 네가 유괴범이라면 검은 두건을 쓰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납치하고 싶겠어? 그건 모르지. 몸값을 요구한 일도 없었어. 그냥 행방불명이야. 여기 여자가 일으킨 사건과 동일하지.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S가 갑자기 내 말 끊었다.
나는 그 실종된 아이와 그 유괴범 여자도 아직 이 집에 있을 것 같아. 유괴본 여자와 실종된 아이가 아직 이 집 안에 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천천히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그리고 간신히 이해하고 내가 느낀 생각은 참으로 바보 같다는 것이었다. 그런...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너 K가 말한 나치범 여자가 실종 전에 남긴 유서 내용 기억하고 있지? 확실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들에게 간다고 말했어. 즉 아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거야. 몇 년 동안 퇴마무변된 상태로 죽은 걸로 생각한 거 아니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들 위에 백열등이란 몰라도 방창문을 저런 식으로 막아버리고 반사되는 창으로 바꾸는 어머니가 있을까? 그래도 그렇다면 실종은 연극이라는 거야? 글쎄, 그건 모르겠어. 연극이라면 설마 두 명 모두 살아있는 건가? 아니, 적어도 아들은 죽었겠지. 그래서 그 여자는 납치 사건을 일으킨 거야. 사라진 아들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또래 소년을 납치했다가 며칠 만에 같이 산다. 아들과 같은 방에 갇혀서 아들에게 말하듯이 말 건다. 그거 말이야? 그래. 그래서 내 생각은 말이야. S가 침을 꼴깍 삼키고 말이었다. 어머니는 어떤 이유로 죽은 아들의 시체를 어디인가에 숨기고 주위에는 실종됐다고 말한 것 같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들의 죽음이. 그리고 견딜 수 없게 된 여자는 유괴 사건을 일으킨다. 아들의 방에서 납치된 아이들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는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하지만 이런 행위를 여러 번 하고 나서 깨달은 걸 거야. 결국 이 아이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란 거. 그런데 어떻게 그 모자의 시체가 이 집에 있다는 거야? 그냥 단순한 추측이야. 자신의 외동 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곁에 두고 싶으니까. S가 벽을 2번 정도 두드렸다. 그래서 결국 네가 여기에 오게 된 거야. 어?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소리가 내 목구멍에 새어나왔다. 내가 뭘... 말했지만 지금 내가 말한 건 아직 아무런 진상도 모른다는 거야. 모두 내 상상과 추측이야. 그냥 너도 나처럼 생각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 그래, 속으론 부정하겠지. 그렇지만 너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논리를 조합했어. 그래서 그것을 찾고 싶고 보고 싶다는 욕구가 노크 소리로 나타난 거야. 너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야? 너에게는 들린 노크 소리가 나에겐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녀석은 네 안에서만 울리는 소리야. 너 자신이 뇌를 노크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나는 살면서 광순 과미증 같은 건 처음 들었어. 아이가 햇빛에 닿으면 안 되는 체질이라니. 그렇겠지. 넌 전혀 본 적도 듣지도 못했겠지만 살짝만 듣거나 본 정보라도 너의 뇌는 그걸 잘 기억하고 있거든. 그런 바보 같은. 그럼 물어볼게. 너 이 집에 들어와서 노크 소리 들은 적 있어? 나는 그 말에 움찔했다. 확실히 이 집 안에 들어왔어. 그때까지 나를 부르고 있던 노크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 역할을 끝낸 것처럼. 그 소리의 역할은 너를 모자의 시체가 있는 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어. 난 눈을 감고 다시 벽에 기대었었다. S가 웃으면서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노크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걸로 다행이지. 난 힘없이 웃었다. 결국 나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헛걸음을 했다는 것이다. 자, 돌아갈까? S 말에 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애초에 노크 소리가 날 부른다고 생각했던 게 바보 같다. 그래도 오늘의 체험이 매우 스릴 있고 재밌었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다. 노크 소리에 이끌려 이런 곳까지 오다니.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의 일면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그냥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자. 내가 현관에 있는 방까지 가니까 S는 이미 구두를 신고 밖에 나와 있었다. 그때 바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을 했다. 누굴까 생각해서 꺼내보니 그것은 K였다.
나는 혼자 쓴 웃음을 지으며 밖에 있는 S에게 K한테서 전화 왔어. 라고 말하고 통화 버튼을 눌렸다. 미안, 지금 전화했어. 어딘지 모르게 쾌활한 K의 목소리. K, 설마 지금 일어난 거야? 아직 이른 시간인가? 시간은 이미 새벽 5시였다. 야, 그건 그렇고 왜 전화했어? 그 너크 때문에. 뭐? 그 너크 소리 때문에 전신적으로 괴로웠거든. 나는 주먹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웃었다. 잘 만들어진 자학 개그. 스스로 생각해도 재밌었었다. 나는 계속 웃었다. 웃다가 바닥을 두드리고 또 웃고 그러다가 웃음을 멈췄다. K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뭘 말하고 있는지 들리지 않았다. 바닥을 한두 번 두드리고 나서 휴대폰을 끊었다. 근데 뭔가 이상했다. 마치 내 노크 소리에 끼어든 것 같은 소리. 나는 노크를 멈췄다. 그러자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내가 두드리는 바닥 밑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 저 S, 이 소리 들려? 이런. 틀림없이 이번엔 S도 들리는 것 같았다. 난 소리가 들리는 그런지를 따라갔고 거기에는 카펫이 깔려있는 곳이었다. 여기야! 이 카펫 밑바닥에서 들리는 소리야! 나는 주저하지 않고 카펫을 밀어냈다. 그러자 밑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문 손잡이가 있었다. 야, 가볼까? S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들어 판자를 옆으로 치웠다. 그러자 예상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다. 성인 한두 명 정도 너비의 계단 통로였다. S가 말했다. 너와 나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파헤치러.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과 진실을. 내려갈 때는 어두웠지만 나와 S의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여 그럭저럭 내려갈 수 있었다. 생각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이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마침내 계단은 끝이 나 있었고 지하에 도착한 것 같았다. 나와 S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하는 위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온통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방들이 있었고 방문은 감옥에서나 볼 법한 철문으로 되어 있었다. 야, 여기 봐! 나는 S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거기에는 한 남자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듯한 여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거 아마도 그 모자의 사진이 아닐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온 사진. 계단 입구 벽 중앙에 홀로 붙어 있었다. 나와 S는 한참 바라보다가 서로 아무 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맨 좌측에는 통로로 이용되는 계단이 있고 그 다음 긴 폭도, 그리고 양옆으로는 무수히 많은 방이 있다. 마치 교도소 감옥을 연상케 했다. 아니, 현대의 감옥이라기보다는 서양의 중세시대에 나올 법한 그런 지하 감옥. 이거 횃불인가? S가 발밑에 떨어진 뭔가를 집어들었다. 확실히 횃불이었다. 이런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곳으로 주위를 밝게 했다는 뜻이리라. 나는 일단 비흡연자라서 흡연자인 S가 라이터를 꺼내 불 붙여보았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불이 확 하고 타올랐다. 금세 주변은 밝아졌고
나는 갑자기 밝아진 주변에 적응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다. 그때였다. S가 목에 뭔가 걸린 듯이 컥컥거리기 시작했다. 난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S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았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보고 말았다. 두껍게 닫힌 철문의 작은 쇠창살 너머로 방 가득히 쌓인 해골이 보였다. 그것은 언뜻 봐도 사람의 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득히 쌓여 있었다. 나도 그것을 보고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히 쌓인 뼈. 그리고 그 방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는 방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뼈로 보이는 것이 가득 쌓여 있었다. S, 이거 사람 뼈겠지? 그렇다는 건 설마... 그 여자가 그럼 설마 자신의 아이를 찾으러 간다는 거? 그래, 그 여자가 말하는 자신의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닌 바로 새로운 납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었어.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납치해서 이 지하에 가둬두고서 제가 이렇게 숨긴 이유는 아무래도 광선 감염증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여자는 자신이 납치하는 아이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잖아. 그러다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말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는 거, 이 여자가 말하는 자기 아들을 찾으러 간다는 거, 새로운 납치를 말하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때였다. 나와 S의 대화 속을 비집고 들어와 정체불명의 그 소리가, 나에게 매우 익숙한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지, S? 너 들려, 이 소리? 그래, 노크 소리. 아까 들었던 소리랑 똑같아. 소리는 점점 우리가 있다 지하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린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몸을 숨겼다. 나와 S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마침내 소리는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어느 순간 소리는 끊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S가 놀래며 자기 입을 틀어막는 것이었다. 그 여자! 확실히 여자 같은 것이 서 있었다. 이리저리 뭔가를 찾는 듯이 왔다 갔다. 그때였다. S가 실수로 들고 있던 횃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소리는 확실히 크게 들렸기 때문에 여자도 움직임을 한순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S가 내 손을 있는 힘껏 잡더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다. 야! 그러더니 있는 힘껏 그 여자 같은 것을 발로 까서 넘어뜨리고 미친듯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도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정말 나도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계단에 올라서 곧바로 차를 타고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운전하는 S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나는 혹시나 그 여자가 쫓아올까봐 뒤를 계속 보고 있었다. 다행히 누군가 쫓아오는 기색은 없었다. S, 너 이 자식 큰일 날 뻔했잖아. 야, 닥쳐! 만약 우리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래, 우리도 저 뼈만 남아서 6년 갇혀 있었겠지. 우린 그대로 경찰서로 가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정황을 말했고 다시 경찰들과 함께 그 집으로 차를 타고 갔다. 이미 주변은 밝아오고 있었고 확실히 아침이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지하층에서 발견한 무수한 뼈들을 이때까지 전국에서 그 몇 년간 실종되었던 아이들의 뼈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는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나올 수가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S에게 물었다. S, 대체 그럼 그 노크 소리는 뭐였을까?
아마도 너를 납치하려고 했던 소리가 아닐까?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크 소리, 아무래도 희생당한 아이들이 나에게 일종의 SOS 그런 거 청한 게 아닌가 해. 그런가? 그 아이들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우리랑 거의 같은 또래일 거야. 확실하지 않지만 저 중에서는 우리를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그렇겠지. 나는 뭔가 알 수 없는 그 여운과 쓸쓸함을 느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그 여자는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할 생각일까?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찾을 때까지 아닐까?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야 했을까?